윤석열, 윤핵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윤주청이 문제다. 윤석열 주변 청년들이 문제다. 네, 얘기 많이 하던데 그 장해찬 청년본부장이 네, 본부장님이에요. 네. 보좌관이라고 하지 마세요. 네, 본부장이. 본부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여가부를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고 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박살 발언이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앞선에는 이른바 이제 일곱 글자 트렌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짧은 단문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선거 캠페인이 급속히 이제 젠더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는 양상도 있는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씨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이준석과 지금 말하는 윤주청의 약간의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해찬 씨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마음대로 하고 다닐 때 분명히 장문의 편지를 또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어요. 네. 이준석 자기 정치 그만하고 돌아와라. 우리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좀 후보를 위해서 해야지.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접어준 적 있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별로 가까운 사이 아닌데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나와가지고 여가부를 박살내고 한번 가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는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가부 폐지도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윤주청의 작품이다. 그런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랑 굳이 뭐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 결국은 하는 생각이 비슷하죠. 네. 하는 생각이 이준석 비슷한데. 대표가 그거 보고 빵 터졌다 그러잖아요. 네. 웃음을 터뜨렸다. 네. 내 뜻대로 하고 있다 이거지. 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진단을 한 게 청년들의 지지가 많이 빠졌다라는 장문의 연설을 했잖아요. 의총에서. 그러고 나서 캠페인 방향 이렇게 전환했어요. 청년들의 지지가 돌아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이준석 팬덤의 지지는 확실히 돌아오죠.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준석 팬덤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100% 칭찬해주고 100% 지지해줄 준비가 돼 있는데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이준석 팬덤은 돌아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상에 얼마의 수치로 잡히느냐는 이제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몇 개 여론조사가 또 2개인가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그게 하나는 이제 우리 또 아주 공정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여론조사. 네. 더 이상 이제 이 여론조사는 보도를 하더라도 제목에 꼭 그 대괄호 열고 여론조사 공정을 꼭 붙여서 보도를 해요. 왜? 그걸 누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오늘 중앙일보라는 언론을 보니까 그게 데일리한 의뢰로 이제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일보가 인용 보도하면서 제목에다가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특별히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뭐라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 반등했다. 제목이 뭐 그래요. 역전이다. 그걸 눌렀고 보니까 지난 조사 대비 0.1%나 올랐습니다. 윤석열이. 네. 0.1%나 올라서 원래 높은 조사였다. 네, 0.1%나 올라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겼고 이재명을 이겼고 그리고 뭐 코리아 리서치인가 뭐 있는데 그 조사에서도 뭐 20대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좀 올라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또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돌아오는 청년층의 지지가 있긴 하다. 근데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 캠페인을 멈출 수 없을 거다. 아니죠. 근데 이것도 선거 전략이라는 게 냉정하고 냉철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윤 후보 냉정과 냉철을 많이 잃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이제 하려면 이게 자기 일이 되면 카페 경영 해보셨잖아요. 카페 경영할 때 얼마나 냉철하고 냉정합니까? 내가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죠. 근데 이게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뭐 이렇게 하락 기세로 갈 것 같을 때 한번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같은 극단적인 걸로 이 빠지는 지지를 확 막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확 막은 거를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막은 거고 그 다음 전략은 뭔가 중도로 가고 뭔가 그래도 온건한 뭔가를 메시지를 내면서 자기가 원래 비어있다고 하는 이게 지지율 하락의 근거가 이준석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준석 때문만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저 사람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이상하다. 이게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율을 옮겨간 건데 그럼 요거를 이제 1월 한 달 동안 메꾸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지금은 좀 저는 의문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로만 올린 이유를 알겠어요. 7글자로만 올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을 조금 속이는 건데 장해찬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따가 또 만나야 되는데 자주 만납니다. 장해찬 씨랑 방송에서 여가부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반드시 다시 세우겠습니다. 반드시. 네. 뭐냐면 여성 기능을 맡은 부처는 어쨌든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위원회가 됐든 다른 부처가 됐든.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재미없잖아요. 특히 그 이대남 중에 안티페미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글자로 여성가족부
해체 폐지라고 했나요? 네. 그렇게 쓴 거죠. 물론 근데 폐지.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의도가 너무 뻔하니까 그 갈라치기의 의도가 분명히 또 있는 거죠. 근데 또 나중엔 또 수습하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지? 갈라치기.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좀 빠져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윤석열은 언제 빠져나올 거냐?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죠. 계속 몰입해 들어갈 건지. 지금 계속 선거 캠페인 내내 지적되고 있는 게 이대남 얘기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른바 갈라치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눈앞에 보이는 남성들의 지지, 젊은 남성들의 지지가 거기 있다라고 가시화됐다라고 상징되는 몇 가지 이슈를 갖고 계속 이제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제기를 하면서 뭐 두 가지 문제가 현상적으로는 그러면 뭐 2030 여성은 없는 거냐 이게 즉자적인 반응인 거고 또 하나는 과연 대선 캠페인이 이렇게 갈라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캠페인이냐 뭐 이런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는데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안 맞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겠죠. 안 맞는 방향이니까. 안 맞는 방향인데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진통제 한 방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극단적으로 몰핀이에요? 극약 처방 그렇죠. 몰핀 내 몸을 상하게 하지만 일단은 아픔을 잊어야 되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물을 한번 끼얹어야 되기 때문에 놨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과 이준석이 함께하는 최악의 그림이에요. 최악의 그림. 이것이 원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준석과 함께 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하고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보수 혁신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도 뽑았으니까 앞으로 바뀔 수 있게 우리가 손을 잡고 보수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가면서 동시에 근데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하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거리를 두고 가면 이준석 팬덤은 이준석에게 이제 그 여가부 폐지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것이고 따라오는 거에 더해서 끌려오는 게 보수 혁신이 되는 건가봐라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는 국민의힘 들어갈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준석 대표하고 이상한 이유로 막 갈등하고 무슨 뭐 내 입당 그 날짜를 유출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갈등하고 그 갈등을 이후에 치유를 해야 되니까 이 보수 혁신 이건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 치유를 해야 되니까 보수 혁신은 어디로 갔는지 없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같은 남아있는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악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뭣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악교를 그걸로 써야 되고 그렇게 내몰려 온 거거든요 계속. 그 김민하 평론가가 몇 번 지적했는데 이제 백화점식 캠프를 꾸렸었잖아요. 다 필요한 사람들을. 그래서 불과 예를 들면 뭐 신지혜, 이수정 이런 분들이 영입된 게 아직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그때의 입장과 그때도 후보 윤석열이었고 지금도 후보 윤석열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나간 윤석열은 지금 완전히 다른 윤석열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캠페인 방향을 전환하겠다 젊은 층에게 소구하는 방식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대선 후보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인물이 극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휘둘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아바타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수희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이죠. 탐색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은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일관된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웃기웃 하다가 지금 이 길을 잡은 거고 저는 이준석, 윤석열 화해부터 최근 행보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저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안철수 겹치는 지지층 중에 제일 먼저 다시 땡겨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 그걸로 그냥 잡은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잡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 거죠. 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져나갈 것이냐 여기서 계속 불 지르고 그러면 저는 이대녀 포기한 거냐 윤석열 생각이 들더라고. 이러다가 4등한다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 또 자신만만하는 게 여가부 폐지에 20대 여성의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여론조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20대 여성인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 상당수가 페미니즘적 맥락에서 찬성해요. 예,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처에 여가부가 막 출산 지도나 만들고 이런다 이거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부처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대학가에서 실제로 총여학생회가 막 없어지는 학생 총투표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학생들도 상당수가 지지를 했는데 그 맥락이 페미니즘이 필요 없다, 여성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정책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다른 기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건데, 근데 현재 이제 여가부 해체의 프레임이 뭐 정부 부처 자체를 좀 합리화하는 그런 구조 혁신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안티페미에게 호소하겠다 이 전략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대녀 입장에서는 더 돌아설 수밖에 없다. 저는 윤석열 캠프가 약간 진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SNS에 그렇게 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라도 정책본부장이 나와서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여성 정책의 일을 말하자면 독자적 부처로서 주류화를 하는 건 여기까지의 역할이 충분했고, 그래서 각 부처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뭔가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정책본부장이 나와서 우리랑 상의된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아바타도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이준석의 아바타에서 이러는 거면은 어쨌든 당 대표가 이준석이고, 그리고 그 뭔가 선거 이 본부 선대 본부의 전략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100만큼 뭐 나쁠 수 있다고 할 때 한 70만큼 나쁜 거죠. 근데 지금은 100만큼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조차도 안 해요. 지금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윤주청의 아바타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또 한 발 빼잖아요. 지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빼잖아요. 또 여가부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는 우리 당에서 합의된 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페미니즘은 얘기할 수 있는데 페미니즘을 갈등 유발의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본인 얘기잖아요. 그게 본인들 얘기인데 왜 남한테 그러는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발 빼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도 안티페미니즘에 편승하고 싶은데 이렇게 책 잡힐 만한 방식으로 편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근데 지금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에게 사약을 내릴 뻔한 그날, 사약을 내리기 직전에 그 청년 보좌역들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청년 보좌역들이 막 이렇게 뭐 이준석을 안고 가야 된다 막 이런 걸 막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우리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모든 정책과 모든 어떤 메시지는 다 청년 보좌역들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나 윤석열 표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그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아니다. 사탕 발림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하냐? 아까 그 멸콩하고 이거 여가 폐지 이런 거는 여기서 나왔다. 여기를 거쳐서 나왔다. 윤주청에서 나왔다. 네,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건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이 게이트 키핑 안 하는 거거든요. 그 경로라고 하면.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랑 원희룡 본부장이 관여하고 있는 선거운동은 쇼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쇼츠밖에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이준석 대표가 출근한다라고 해서 오늘 뭐 하십니까? 오늘 일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쇼츠 찍더라고요. 네, 쇼츠로 또 뭐 이재명 쪽에서 뭐 뽑는 게 아니죠? 씹는 거죠? 이쪽에서는 쇼츠 찍고 있고 뭐 이런데, 쇼츠 찍는 거 내가 이 얘기는 해야겠다. 쇼츠 찍는 거 뭐 공약 발표를 그렇게 하는 건 자기들 마음이고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화가 났던 거는 그 고속버스에 리프트 시설 잘 안 돼 있거든요. 예. 그거 하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후보 공약이. 그거 좋은 공약인데, 나 화가 나는 이유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매년 명절 때마다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시위했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 때도 했고. 그러면은 거대 정당이 이런 공약 내놓으면 그동안 못해서 죄송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쇼츠 찍고 지금 신생정당이야 자기들이? 그리고 쇼츠가 그 동영상이 뭘 타겟팅하는 건지가 좀 의문인 게, 저는 근데 말씀하신 그런 또 약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면 이게 약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정책을 앞으로 쇼츠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면은 저는 그것도 또 그러면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어떤 정책은 전기차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얼마나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 외에 누가 탑니까? 내가 그거 잘 몰라요. 아이오닉 5 지금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폄하가 아니고 나는 아무 차도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폄하? 내 차는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만 있으니까, 어떤 3D 공간에만 있으니까 나는 그 차를 모르니까는 3D 공간은 남의 차 훔치고 부시고 다 합니다 제가. 근데 뭐 GTA 같은 거예요? 문 열어갖고 끌어내리고 내가 타고 가고 이런 거 하는데. 아,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네. 근데 아무튼 난 내적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굴 겨냥하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고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뭔가 복지나 이런 것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형식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짧은 거밖에 안 봐. 그러니까 뭐 짧은 거가 접근성이 네. 좋긴 할 텐데. 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지지율이 반등했다라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되게 자극적인 워딩 쓰더라고. 내가 돌아오니까 이틀이면 뭐 충분하던데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대요. 이틀 걸렸군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적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인식 어떻게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말하자면 본인이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선거의 신처럼 지금 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첫 번째로 자기가 선거의 신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길을 찾았다라고 보는 그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모로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 국정농단 이후에 보수가 갈 길이 없고 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야지 다시 대박이 날 수 있느냐를 답을 못 찾았잖아요. 황교안 체제가 그랬고 그 이후에 김종인 체제가 그랬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재보선하면서 이 길인가 봐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거를 대선에서 해야 돼. 이걸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윤석열하고 이준석이 화해했더니 청년층에서 여론조사상 큰 어떤 차이로 반등이 일어났다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냐? 저는 뭐 여의도 연구소입니까 지금? 네,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뭐예요? 정확한 이름이?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그걸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약간 국힘 관계자들이 늘 얘기하는 비장의 무기예요. 우리가 여연여도 다 돌려봤는데 우리가 반등했다. 근데 한겨레도 뭐 있지 않아요, 연구소?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소 있어요. 네, 거기서도 여론조사 맨날 돌려요. 그러면 그리고 비장의 무기처럼 얘기하면 여기 장사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후보를 안 내. 후보를 안 내잖아요. 네? 후보를 안 내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어쨌든. 네, 아무튼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대표가 또 전략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죠. 많이 오르고 있다. 이 개선되고 있다. 오르고 있다라고 해야 망설이고 있는 이 윤석열이 뭔가 변한다고는 하고 이준석하고 손도 잡았다는데 다시 윤석열로 돌아가 볼까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땡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건데 성적은 목금에 나올 겁니다. 다. 근데 진짜 꼬라지가 진짜 짜증 나는 게 지난주 목요일로 좀 돌아가면 이준석을 방송을 여기 데려와야 될 것 같아. 이준석 대표. 총체적 국민의힘 꼬라지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봉합을 했잖아요. 목요일 맞나요? 한참 된 것 같아 또. 목요일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보면은 무슨 드라마를 하는데 20부작 드라마인데 12회에서 20회로 점프한 듯한. 중간에 뭐길래 둘이 포옹을 하고 갑자기. 이거 뭐냐고. 그다음에 오늘 이준석 대표한테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대 자기도. 순직 소방관 조문한다면서 4명이 차에 타잖아요. 이준석이 운전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뭐 박수로 외치냐고 순직 소방관 조문하는데 박수로 외칩니까? 또 윤핵관들은 그림을 보고 운전대를 자기가 잡겠다라는 뜻을 표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또 그래갖고 이준석 대표 또 윤핵관들이 이런다라고 쓰고. 근데 그건 윤핵관들이 좀 너무한 게 이제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우거든요. 좀 모시고 간다는 거죠. 옛날에 에릭 크랩튼하고 비비킹하고 이 듀엣으로 블루스 음반을 냈을 때 그 앨범 자켓을 보면 앞에 에릭 크랩튼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뒷좌석에 이제 비비킹이 딱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이 운전대 모는 건 괜찮다. 근데 뭘 잘했다고 지들이 그리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필요한 갈등, 솔직히 불필요한 갈등이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과 가치를 둘러싼 갈등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없이 그러다가 이번 주에 당장 되니까 따라잡았다, 역전시켰다. 이 표정 관리를 왜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비킹은 제가 볼 때는 운전대를 잡기 좀 부적절할 수 약간 공감하는 바가 좀 이게 배가 있으셔가지고 이준석은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내 돈 내산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는 이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살려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웃긴 게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변덕을 부리면 그 의원들하고 당은 그 방향으로 그렇게 짧은 방향에도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당에서 갖고 있는 자기의 리더십인 건데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한 국면으로 온 것도 사실 윤석열 후보 리더십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게 저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다 수습할 수 있고 한순간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당이 다 그런 자기 중심, 윤석열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온 거냐 그러면 윤석열 책임인 거죠.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추윤 갈등 막 한참 끝나고 거의 다 끝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입니다. 이랬잖아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싸움 다 붙여놓고 막판에 딱 등장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상임선대본부장이자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김주민 평론가님, 제가 다 참는데 그 윤석열 총장하고 저를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 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권한을 한번 쓸까요? 예, 어떻게 밤길 조심하세요.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문성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화, 윤석열, 이준석 화해, 캠프 쇄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유야무야 됐는데 김건희 씨가 사과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형사처벌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안양대에 내가 재임용할 때 서류를 또 냈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양대 쪽 관계자의 말은 뭔가 이제 그 공소시효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거를 확인한 것 같다라는 이제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이 김건희 씨 이거 유야무야 좀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 글자 두 글자 때문에 제가 빵 터졌어요. 뭐요? 양대. 동양대, 안양대. 양대. 네. 동양대에도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가지고 직인 이거 번지는 거냐 안 번지는 거냐 이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건희 씨도 결국에 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만약에 사실 이제 안양대하고 국민대는 2013년, 2014년이라서 공소시효 사문서 위조하고 업무방해 7년을 벗어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재임용할 때 그 서류를 똑같이 냈다면은 7년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사기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근데 판례를 보니까 어떤 학원 강사가 허위로 이력을 써서 취업을 해서 급여를 타간 거를 사기죄로 판결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 씨도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형사처벌감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게 무너질 수 있다. 저는 대선 전 기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김민호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집착을 하고 이런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국민들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나는 그럼 더 이상 김건희 씨를 문제 삼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 허위 이력으로 쌓아 올려진 어떤 거짓말의 어떤 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랬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처벌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형사처벌 될 일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는데도 김건희 씨가 자기가 그 전문가니까 김건희 씨가 안심을 못하고 좀 요양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문에서는 나와 가족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질의응답에서는 김건희 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요양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기자회견 한 게. 김건희 씨 요양 얘기도 안 먹히는 게 정경심 교수가 또 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둘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둘 다 봐주거나 둘 다 안 봐주거나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 요양도 제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요양을 어디로 보내는 거지? 무섭네요. 요양병원 있지 않나요? 장모님이 하셨던 병원 얘기하면 또 그 병원 얘기하지 마세요. 강제 입원 이런 거는 안 되고 병원이 아니고 타국으로 요양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타국으로 보내든지. 그 한겨레의 손아람 작가가 쓴 칼럼에서 그 문장이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장모 판결을 읽어보고 이제 사기죄가 손아람 작가요? 네. 사기죄가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래퍼 아니에요, 래퍼? 맞습니다, 래퍼.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은 걸 두고 이게 너무 감미로운 판결이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말하자면 그 사기범들은 조금만 유죄를 해도 막 1년 6개월씩 받고 3년 6개월 받고 이렇게 이제 받는데 장모는 아예 사기죄 적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검사 사기가 없으면 가능한 거겠냐라는 이제 글을 봤는데 거기서 저는 그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감미로운 판결. 윤석열 후보가 말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것도 되게 감미로운 조언인 것 같아요. 손아람 씨 법대 나왔어요? 네? 감미로운 흑삼 하늘 정과. 자, 법대 나왔어요? 거기?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